치매 예방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상시는 건강의 소중함을 간과하다가 자신이나 가족이 병에 걸리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인생을 후회하면서 다급해지고 심각해지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챙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20세기 유명한 미국의 영양학자 겸 작가 아델 데이비스는 내가 보니 여러분은 매일 다음 둘 중 하나를 하고 있군요. 건강을 바로 세우거나 스스로 병을 만들거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몸, 정신, 영혼에 대한 자신감이야말로 새로운 모험, 새로운 성장 방향, 새로운 교훈을 계속 찾아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며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초고령 사회 도래가 현실로 다가온 실정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여파로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해마다 늘어나고 60세 이상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2030 세대의 인구를 앞선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20년 83.5세로 세계적 수준이지만 건강 수명은 66.3세로 생애, 기간 중 병 등 채로 사는 유병 기간이 17.2년이나 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 노인 환자의 증가로 요양원과 요양병원, 재가센터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이제 그 누구라도 100세 시대에 무병장수의 축복이나 유병장수의 재앙이 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일상의 꾸준한 건강관리 없이는 결코 건강의 안전지대가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개인의 노후가 건강관리의 무비유한으로 후회막급을 피하려면 스스로 건강관리에 충실한 유비무한의 자세로 살아가야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도 병에 걸리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의 삶도 함께 무너지므로 그만큼 건강이 삶의 우선순위로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늙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2023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학대 사례 모두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정이 노인들에게 안정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정이 노인 학대 발생 장소로서 매년 80% 이상의 노인 학대가 가정 내에서 재학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학대 행위자는 아들과 딸이 34.6%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29.1%, 보호기관이 25.8%로 뒤를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에는 가정에서 눈칫밥 대신 무료급식에 공짜밥을 선택하는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세태를 보도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 순위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자살, 만성폐질환, 신장질환 순입니다. 뇌와 관련된 치매는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기억을 훔치는 병적인 뇌의 노화로 암보다 무서운 병이라 합니다. 즉,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의 치매에 대한 정보는 실로 범람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캠페인성 치매 예방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의 건망증과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쉽게 건망증과 치매의 경계선을 오락가락하나 건강하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데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건망증은 주로 힌트를 주거나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 것입니다. 건망증은 생리적인 뇌의 노화로 지적 기능 저하가 아닌 기억력 저하가 본질이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와 연계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경험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힌트를 줘도 생각해 내지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는 가장 큰 사회 문제로 인간의 자존감을 빼앗고 가족의 삶까지 황폐화시키는 공포의 가정 파괴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령 사회의 급속한 삶의 변화에 발맞춰가기가 힘들어질수록 치매 환자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으로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매는 한순간 일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데
초기 대응에 소홀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세가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며 성격이 변하거나 환각이나 망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치매는 기억력 장애를 비롯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계산 능력, 추상적 사고력 등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은 60가지가 넘어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원인 질환에 따라 치매의 증상이나 경과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기에 치료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건강한 사람마저도 치매 공포가 크다는 것입니다. 중앙치매센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치매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 발병률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치매 환자가 2024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며 매년 가파르게 늘어날 추세입니다. 후기 고령자가 증가하는 2050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15.9%로 30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즉, 노인 6명 중 1명은 치매와 싸워야 할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65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 합니다. 30에서 50대 젊은 치매의 급증세는 노인성 치매보다 증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등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라 주의할 일입니다. 사람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며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뇌세포가 많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지능 장애로 노화에 의해 뇌 기능이 퇴화하면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사용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걸리기 전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치매에 걸리면 지난날의 기억을 잃고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현실에서 너무도 흔한 사례로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누군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 경험상 치매가 심해진 사람은 그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무기력해진 모습으로 전락하기에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그 누구라도 결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병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심각한 질병이지만 우리 집안은 치매 병력이 없으니 나는 괜찮고 예외일 것이라는 태도는 금물입니다. 치매에 대한 지나친 방심과 자만은 자칫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살아오는 내내 이런저런 사연과 곡절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못 품은 것이 계속 쌓여서 생긴 응어리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좋고 싫음의 상황에서 다친 삶보다 열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만든 어떤 족쇄의 틀에 얽어 가두기보다는 자유로움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코 평상시 삶을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유와 넉넉함이 더해진다면 살만한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치매 초기 발견법은 간단한 동물명 상기하기와 입방체 모사하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물명 상기하기는 말 그대로 1분 안에 동물 이름을 몇 개나 생각해내는지 알아보는 놀이인데 보통 성인은 1분에 15개 이상 생각해낼 수 있고 치매가 시작되면 갑자기 7-8개나 4-5개로 줄어듭니다. 입방체 모사하기는 입방체 투시도를 보여주면서 똑같이 그리게 하는 방법으로 입체도가 아니라 평면상에 일그러진 그림을 그린다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60 내지 8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초기 증세는 뇌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아 뇌가 위축되는 질환으로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리가 흔히 치매하면 생각하는 질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초기 증세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합니다. 대화 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구사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정 단어를 잘 잊어버리고 표현력 감소와 같은 언어장애가 생깁니다. 추상적인 사고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기 기억력의 상실로 최근에 일어난 일이나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오랜 과거의 일에 대한 장기 기억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등 물건을 원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둡니다. 늘 해오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력이 저하되고 계산을 잘 못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성격과 기분, 행동이 갑자기 변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딴 사람 같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차츰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 동요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특히 인지력의 장애와 관련된 행동에서 두드러집니다. 치매 환자의 심리는 한마디로 외국어를 모른 채 혼자 외국 여행하는 기분처럼 우울함이 크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까 봐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우울해집니다. 말을 천천히 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우면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때로는 하루의 일상을 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날씨가 덥거나 춥고 환절기가 되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생동감 넘치는 삶을 위해서는 뇌를 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긴장감과 자극의 호기심은 지적 능력을 키우고 뇌의 활성화를 부릅니다. 늘 내가 새로움으로 채워진다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주변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 예방을 위한 자기 의지가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노래 부르기를 강추합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음치의 3요소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악보무시, 박자무시, 5기로 2절까지가 그것입니다. 아마도 가까운 지인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 노래를 악보와 박자 무시하며 제멋대로 불러서 웃음을 자아내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이런저런 사연과 곡절을 안고 살아가는 삶에서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 생동감 넘치는 삶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노래 부르기를 취미생활로 즐기면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래 부르기야말로 대표적인 좌, 우뇌의 특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치매 예방에 딱 좋은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흘러간 옛 노래부터 7080 노래, 최신곡, 애창가요, 동요, 가곡, 명곡, 팝송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곡을 선정하여 콧노래라도 흥얼거리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음정과 박자의 리듬, 감각을 따라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하던 기분이 사라지고 심신의 안정과 상쾌한 기분 전환을 느끼게 됩니다. 단색도 아름다우나 다양한 색깔의 조화는 더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식습관도 음식을 편식보다는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해지듯 가벼운 운동일지라도 다양하게 응용할수록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매 예방에 좋은 효과적인 노래 부르기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애창곡만 되풀이하여 부르기보다 이것저것 골고루 선곡하여 부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곡, 저 곡을 아울러서 여러 곡을 부를수록 인생을 더 살맛나게 할 것입니다. 먼저 잘 아는 한 곡을 선정하여 가사를 기억하고 멜로디를 이해하며 성의껏 노래를 불러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노래들을 선곡하여 연습, 겸해 부르다 보면 익숙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잘 아는 노래와 새로운 노래를 익혀갈수록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정상적인 언어 사용이 가능한 까닭입니다. 이때 좌뇌와 우뇌는 상호작용의 협업을 목표로 하지 한쪽이 다른 기능을 이기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좌뇌는 이성적인 판단에 관여하고 언어 영역이나 논리적, 합리적, 객관적 사고, 순서와 시간의 인식 및 분석적인 일을 담당합니다. 우뇌는 창의적이고 직관적으로 감정, 관찰 등 공감 능력과 상상력, 공간지각, 예술적 감각, 상상력, 음악적 능력을 풍부하게 합니다. 노래 부르기는 좌뇌와 우뇌의 협업으로 치매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놀랄 만큼 좋습니다. 따라서 좌뇌는 노래 가사의 단어, 숫자, 순서, 선, 목록, 논리 등 외우기의 역할을 합니다. 우뇌는 음정, 박자의 리듬, 악보의 공간지각, 입체, 전체 그림 보기, 이미지, 공상, 색상 등을 익히기에 좋습니다. 이처럼
노래 부르기는 따로의 좌, 우뇌를 동시에 활용하여 협업으로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매우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줄 노래 부르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그렇고 그렇다는 선택을 넘어 필수적인 생활 패턴이 된다면 삶의 활력을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좌뇌와 우뇌의 동시 활용을 유도하는 일거양득의 생활화된 노래 부르기야말로 기억력 증진, 기분 전환을 촉진하여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각 지역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잘 알려진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예방 실천사항인 치매 예방 수칙 33. 3은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3권, 세 가지를 참는 3금,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는 3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적극적으로 즐겨야 하는 세 가지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부지런히 책 신문을 읽고 글쓰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입니다. 참고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는 술은 적게 마시기로 한 번 마실 때 3잔 이하, 담배는 피지 말기, 머리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입니다. 스스로 챙겨야 하는 세 가지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하기, 가족,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단체 활동하기, 매년 치매 조기검진 받기입니다. 세대별로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습관은 청년기에는 하루 3끼를 챙겨 먹고 평생 즐길 취미로 운동을 한 가지씩 배우며 평소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장년기에는 고혈압, 비만, 당뇨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울증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매일 치매 예방 체조를 하고 복지관, 경로당에 가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해마다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아야 좋습니다. 이외에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일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면 뇌의 노화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말이나 글 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하거나 일기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그림은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그리거나 감상한 뒤에는 느낌을 기록해 봅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리듬에 장단을 맞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좋습니다. 바둑, 장기, 화투, 트럼프 등의 게임은 두뇌 활동을 활성화하며 다도, 서예, 원예, 분재, 도자기 만들기나 조각 등의 취미 활동 역시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이성 교제 등 사랑하는 대상을 곁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신체 기관이 중요하지만 내 건강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른 신체 기능이 정상이라도 내 기능을 조금이라도 상실하는 순간 사람으로서 불행은 비극 그 자체입니다. 뇌의 이상 증상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이 순간도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한결같이 기쁘고 즐겁게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치매에 안 걸린 건강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치매 환자의 30%인 예쁜 치매는 문제 행동, 즉 욕설이나 폭력 등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폐를 덜 끼치는 환자를 말합니다. 그나마 예쁜 치매가 되려면 항상 감사하고 긍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감사 신경망, 긍정 신경망이 두터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 분노와 이음을 버리고 부부관계나 주변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은 치매 증상이 심한 현장 실제 사례들을 접하면서 스스로 치매 예방의 기회로 여기고 뇌를 비롯한 신체 기능 회복에 힘쓰길 다짐하였습니다. 이런 계기로 평생 교육 시대의 자기주도, 학습 차원에서 자랑스럽게 유튜버로서 삶을 즐기며 치매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난 지난달에 설악산을 1일차 흔들바위, 울산바위, 2일차 비룡폭포, 양폭대피소 천당폭포, 3일차 육단폭포, 토왕성폭포 전망대 코스를 무사히 다녀온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튜브 업로드를 위하여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실컷 촬영하는
재미와 즐거움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건강 관리에 힘쓰는 것은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이나 신체 오복의 하나인 치아 관리에 힘씁니다. 신체 중 머리와 목의 적정 체온의 유지를 위하여 겨울에는 머리에 모자를 쓰고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 폴라 또는 집업 티셔츠를 입어 건강에 유의합니다. 이때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기 예방에 주의하며 생활합니다. 우리는 평상시 어느 부분적인 특정 신체의 건강 관리는 물론 종합적인 신체 전반의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수필가 아이작 윌트는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라. 만약 건강하다면 신을 찬양하고 건강의 가치를 양심 다음으로 높게 치라. 건강은 필멸의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제2의 축복이자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니라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건강한 삶은 건강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아리스토텔리스는 건강한 삶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존 쇼는 건강은 천천히 만들지만 하루아침에 파괴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건강은 내가 만드는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잘 아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를 잊지 말고 예방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문제가 되고 탈이 나서야 호들갑을 떨고 허둥대는 생활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생의 발달 과정에서 매사 예방에 주력하여 꼭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